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는 다른 후속 강좌처럼 춘향전과 구운봉의 콘텐츠 자체에 대한 소개로 들어갈까? 또 달리 생각한 것은 아니다. 다른 외국 문학, 서양 문학, 다른 동양 문학에 비교해서 우리 한국 문학은 그 기반이 굉장히 어려운 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우리는 한국인이 한국 문학이나 외국의 작품을 가지고 더 질 좋은 콘텐츠로 전환을 할 때 한국은 굉장히 불리한 데서 출발을 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열악한 데서 그런 동양의 다른 나라 구미의 문학 강국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가. 그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후자를 오늘 일단 택했습니다. 그 본격적인 것은 다음에 또 강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큰 개념은 고급 한류, 우리가 고급 한류를 위한 한국 문학, 한국 문화를 우선 미시적, 거시적으로 보았어. 한국 문학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가야 할 한국 문학이 앞으로 미래로 세계로 보다 창조적 융합 문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기초에 대한 이해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작가와 작품 그리고 연구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칫하면 우리가 성급하게 작품으로 들어가기 쉬운데 제대로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작품을 만든 작가와 그 정신세계, 더 나아가서는 작가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작품으로 들어가서 작중인물의 정신세계까지 연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자, 그 연구자의 정신세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 특히 문학 연구의 후발주자인 한국인으로서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늦지만 먼저 탄탄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외국 인문학, 외국 문학과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적 방법으로 우리는 한국 문학을 얘기하고 한국 문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한국적 생각 방식에 의한 주체적 연구자가 되어야 되겠다. 서양 문학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쉽게 대입해서 우리 문학의 특질을 표현하는 시대 내지에 마무리하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구미의 문학,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의 다른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에 갖다 놓고 보면 우리가 뭔가 부족해요. 우리는 결의 문학이 되고 결의 이론이 된다. 그런 우리 문학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작가가 가지고 우리 독자들이 향유했던 그 원리를 찾으면 결의가 아니라 구비의 문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이 뭔지 지금까지는 남의 것에다가 우리 것을 대입하니까 부족한 것 많아. 그러니까 결의라. 뭔가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진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태도를 갖고 한국 문학, 문화예술은 이것이야. 곧 주체적인 생각. 그래서 저는 하나의 모델을 생각했습니다. 신라시대 원료의 한시로부터 현대의 윤동주의 시간이라는 큰 외연을 두고 그 다음에 17세기의 작품,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홍길동전 이야기, 춘향전 이야기, 구운봉 이야기. 거시적으로는 1000년을 넘는 이 폭을 가지고 그 작품들이 앞선 작가와 작품 정신이 뒷작품에 어떻게 연계되어 한국 문학의 전통성을 미학을 계승해 나가는가. 그런 통시대적인 장르의 소통을, 작가의 소통을, 시대의 소통을 아울러 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학정신 정체성은 이것이다. 이것을 한 연구자가 이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첫 번째 두 작품 중에 한국인문고전 소설 중에 춘향전을 택했습니다. 반각본 소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또 교육을 받아왔을 겁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접근을 해봅니다. 그럼 춘향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통시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춘향전. 그러면 구운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운몽 이름이 석자입니다. 이름이 석자인데 아홉구 구러문 꿈몽 구운몽. 이 제목이 서포 선생님께서 이 소설을 쓸 때까지는 없던 제목 표현 방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기, 무슨 노, 무슨 전입니다. 중국에서도 본격적인 소설이 무슨 몽, 구운몽 이렇게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홍로몽이 중국에서 나오지만 구운몽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또 역사적 인식이 없는 분은 구운몽, 그건 홍로몽의 또 모방이지 아니올시다. 자, 아무도 아시아에서나 한국에서도 아무도 본격적인 중장편 소설을 쓰면서 무슨 몽을 쓰지 않은 그 시점에 우리의 대작가 서포 선생은 제목을 짓는 법을 확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몽자 소설의 시작이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을 앞섰습니다. 이게 작가의 참 공로에 우리가 바라볼 때 그걸 그냥 구운몽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구운몽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한시로 쓰던 시어입니다. 구운몽은 시어에서 가끔 쓰던 단어예요. 시어야. 무슨 뜻이냐?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큰 뜻. 내가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참 그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가 구운몽을 품고 있는데 그 꿈이 되었으면, 실현되었으면, 한 인간이 상상해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꿈을 구운몽이라는 시어로 한시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 시어를 이 작가는 소설의 제목으로 가져와 버렸어요. 이것이 창의력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고전 문학을 구운몽, 춘향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포 선생이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제목을 만들어내는 이 창의력, 이 아이디어, 이것이 곧 여러분들이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상이고 원리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첫 문장이 천하명산 오악지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문장이 천하로 시작해요. 구운몽의 첫 단어가 천하예요. 천하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천하만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춘향전을 연구하고 구운몽 같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천하 얘기, 작가가 천하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천하를 보면 안 되죠? 천상과 천하를 다 봐야 되겠죠? 네. 석가세존이 태어나셔서 천하에서 내가 최고다 그래요. 천상, 천하, 유화, 독존 하셨듯이 작가는 천하라고 했지만 독자들은 작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천상과 천하를 이분법했을 때 천상과 천하가 있는데 그 천상보다는 못하지만 천하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깔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예술로, 새로운 문화로 구운몽 춘향전을 발전적으로 전환시켜서 그야말로 의미 있는 고급 한류로서의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소설이니까 쓱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천하를 한번 봅시다. 이 소설을 쓰던 그 시대의 지도에서 천하도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천하도. 천하도, 이게 천하도예요. 천하도가 중국 중심이에요. 자, 여기에 산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산 중에서도 형산, 이것이 구운몽의 주 배경입니다. 천하의 명산이 동서남북 중간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남악 형산에서부터 사건을 펼쳐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